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여러 가지 이유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이른바 유령아동의 사망 소식이 잇따르며 국회는 출생통보제 등 입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대립하며 법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출생통보제 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병원이 직접 행정기관에 아이의 출산을 통보하며 출생신고 누락을 막자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미혼모와 불법 체류자, 외도 등과 같이 출생신고를 꺼리는 이들이 병원 밖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보완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보호출산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익명으로 아이를 낳아 정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법안입니다. 출생을 꺼리는 산모의 신원을 보호하고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담 없이 의료시설에서 출산할 수 있어 산모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영아를 돌보며 베이비박스로 더 잘 알려진 주사랑 공동체를 운영하는 이종락 목사는 아이의 생명이 우선이라며 출생통보제로 인해 발생할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고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이걸 보호를 해야지. 이게 법이 낙태를 하게 만든다. 이게는 부작용을 막는 법이고 태아의 생명도 안전하게 낙태하지 않고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산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위기 임신 출산 가정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이를 포기하고 입양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또 출산 이후의 대책이 갖춰지지 않은 점 역시 지적합니다. 아이의 생명이 중요하지만 아이가 살아갈 삶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미혼모의 출산 지원과 상담을 지원해온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유미숙 국장은 정부가 입양 외에도 다른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에서 이런 걸 갖춰놓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나중에 가장 좋은 선택이 어떤 거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생각 안 하고 당장 생명을 살린다는 거, 여성의 익명을 보장한다는 거, 이걸 가지고 이게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보호출산제 도입을 두고 찬반 진영 모두는 산모와 가정을 지원할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계의 역할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 위탁 교육의 거점이 되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등 생명보호에 앞장서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강조하고 저출산 대책 마련을 외치는 교계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